뉴스 키워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어서 전화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문자 032-323-5549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린 차단해주세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클린 극장 다큐 동물의 왕국. 우기가 오면 대륙에서 암수컷의 짝짓기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들의 유혹행위가 시작되지요. 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기와 부를 자랑하고 있군요. 다른 수컷은 영자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파트너가 되자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컷들은 숫자가 3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암컷들은 적지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암컷을 향해 수컷들 수십만 마리가 돌진합니다. 그러나 결국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들은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납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 짐승들도 찝적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암컷은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먹이를 갖다 바쳐야 되죠. 많은 먹이를 바치면 암컷은 그때서야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 전화 배틀 시간입니다. 네, 050-2323-5549번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 전화통. 그래서 오늘은 이도명 백상현 기자 조사를 못 받고 다음 주 수요일 날로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다른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루다루다루다rum지. 자, 전화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일단은 제가 좀 사과부터 드릴게요. 갑자기요? 채팅, 예, 좀 제가,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부터 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니, 자기소개를 먼저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네, 상대팀 방송에서,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네네. 예,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 서울 사는 42살이고요. 예. 예.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일단은 네. 제가 유신님한테 여보세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일단은 제가 유신님한테 뭐 채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신님 기분 나쁘셨으면 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좀 이렇게 저한테 거기에 왜 대해서 나는 왜 우아님이 하고 저한테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일단은 죄송하고요. 예. 예, 일단 제가 그 이동영 씨 방송을 계속 봤어요. 네네.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시고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예, 계속 봤어요. 예. 봤는데, 그니까, 그, 버핏이 네. 욕하고, 네. 시청자들도 욕하고, 아, 아까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막 쌍욕을 했나 보죠. 예, 예. 욕하고, 그 다음에 그, 땡크맨인가? 예, 예. 예, 그 사람도 시청자들 같이 욕하는 걸 봤거든요. 예. 예.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로 사는 상태라, 아니, 음, 아니 저번에 예. 다른 분 그 한 거는 취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보 받기로는 그러니까 어저께, 예, 예. 예, 어저께 이르명 사장이, 이제 그냥 치아를 다 해달라. 네. 아니 그게 해서, 잘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도병 사장이. 예, 해서, 저도 뭐, 이제, 돈 없고, 안쓰러운 사람들, 네, 고소는 안 하는 게 그냥 좋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저는 이제 괜히 선을 넘었으니까 하는 들어봤자 거. 예.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럼 근데 내가 잠깐만요. 하겠다. 자, 우아님 일단은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네네.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버핏하고 땡큐맨이 시청자한테 욕한 이유가 뭐예요? 알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냥. 아 근데 그 진오래 버핏이 무시하는 거 한두 번 그 땡큐맨은 전날 방송에도 시청자들하고 막 싸우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방송 키고 네. 있는, 얼굴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 네. 유신도 아시겠지만 저도 얼굴 밝혔잖아요. 예, 예. 저도 얼마든지 캠 키고 네.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일단은 그게 있었어요. 네. 예. 이 얘기는 이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동명 사장이 없었을 때 네. 땡큐맨이랑 네. 버핏이랑 네. 아시죠? 여자에 대해서 막 네. 성관계 아, 콘텐츠로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유심도 충분히 녹화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네. 이제 따님 두 분 계신 분이 있어요. 예. 예. 그거 그만하라고 네. 했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그분이 먼저 욕을 했어요. 그냥 예. 매니저분이 아, 욕을 했는데 음. 그만하라고 이제 더럽다고. 네. 이거 식사 방송도 아니고 네. 뭐 계속 화낼만 하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계속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만하라고. 아니, 따님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그만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화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을 갖다가 막 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전화를 하고 네. 통화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마면 땡큐맨한테 이제 여자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뭐 여자 사긴 안 사귀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땡큐맨이 자기가 예, 예, 여성을 만나면 너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성적으로 예, 네네네. 그걸 너무 그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 저는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도명 사장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잘라줘야죠. 본인의 방송이잖아. 근데 자리를 이렇게 예. 피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방송,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오랜 버핏이나 땡큐맨은 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기 시청자,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님이 과연 본인의 시청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나라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저도 그랬어요. 네,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딸이나 손녀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을 뭐 성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죠. 그 수위도 상당히 높고. 근데 이도명 사장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자리 피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아까 갑자기 예. 방종이 됐는데 그 이유 때문에 방종이 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음. 근데 뭐 서로 욕하고 오늘 뭐 서로 욕도 하고 막 근데 그런 뭐 제가 부탁으로 저기 우아님 저도 제가 어, 그 예. 100%는 아니지만 좀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네네네. 그쪽의 유튜버들이 상당히 좀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도명 네네네. 사장도 제가 뭐 이렇게 녹취비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소송하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다음 주 조사 예. 받으면 조만간 또 되고 그다음에 진오랜 버핏도 이제 이 처분 네. 요 몽캠 사건 나오고 또 제가 추가로 몇 건을 또 고소를 해요. 예, 여기저기서 저도 예, 그 그거 공소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땡큐맨도 저도 이제 예, 본인이 넣으라고 예, 했으니까 그리고 땡큐맨도 본인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예, 저도 넣을 거거든요. 예, 땡큐맨도 야심차게 저를 이제 검찰에 고소했는데 뭐 예. 허위로 기사 썼다고 하는데 다 사실이라 제가 이제 땡큐맨을 맞고소를 할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거의 네. 확실하다고 보는데 뭐 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쪽 그 유튜버들이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 그 예.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이 좀 없잖아요. 예,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는데 이제 말도 못 꺼내죠. 그냥 말 꺼냈다가는 뭐 그래서 뭐 6월 말까지 예, 6월 말까지 끝낸다고 아니 저는 이제 우아님이 다시 그쪽으로 뭐 화해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예.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중립이기 때문에 유신님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아, 완전히 든다. 아니 진짜 완전히 든다. 예. 이도명 사장이 진오랜 버핏 쪽만 정리를 하면 사실 이도명 사장님은 까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저작권 문제도 사실은 내가 예. 저작권자가 아니기 서로 지금 적대적이기 때문에 뭐 저희 쪽 시청자분들이 그 신고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취지대로 본인 애청자분들하고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하시면 사실 신고도 안 당하고 별 문제가 맞아요. 없는데 지금 진오랜 버핏이 지금 계속 남의 방송 솔직히 그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남의 방송에서 그 시청자들한테 쌍욕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근데 이제 항상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은 예능이라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이 결단을 하면 되는데 왜냐면 자기 애청자에 대한 애정이 그래도 뭐 온유님이나 주요 분들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왜 계속 버핏이 와갖고 그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하게 그냥 놔두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의심을 해요. 뭐 이렇게 진오랜 버핏한테 왜 이렇게 을이냐 갑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도명 사장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진오랜 버핏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거는 뭐 저의 주관이겠지만 네. 저도 뭔가 하나 잡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뭘 이렇게 확정지는 않으더라도 이상하게 끌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도명 사장님이 후원자로서 뭔가 좀 위치가 딱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진오랜 버핏이 와서 뭘 해도 그냥 착하다. 뭐 트럭 운전 잘한다. 칭찬만 하시고 그 시청자들도 이제 좀 느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오랜 버핏을 동생 같고 그냥 진짜 그 뭐 측은하고 그래서 잘 해보려고 이런 거로 생각했던 분들도 최근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도명 사장 입장에서 그렇게 잘 베푸는데 진오랜 버핏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6개월 동안 그 방송을 봤지만 네. 저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도명 사장님하고 적대적이지만 적대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끌려다니시지?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진호래버핏하고 같이 다니던 그리고 이슬이라는 분이 예, 또 우울하게 술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편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아무리 찾아봐도 방송이 없어져 버리던데요. 아니요, 아까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슬이로 검색이 안 되고 제목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그냥 계속 네. 표정이 어둡게 그술 마시면서 예, 채팅만 하다가 그냥 어제도 그렇게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인가. 그렇게 막 온갖 공격이 있어도 막 행복하게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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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진오렌 버핏 곁에 있는 분들은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작에 떠나가지고 지금 잠깐 한두 달 가까이 있다가 지금 떠나가지고 얼굴이 다시 피고 있는데 피곤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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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중립적이라는 우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방에서도 네,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우는 이유가 버핏 때문에. 예. 예. 뭔가 그 매니저들도 그렇고, 네. 예,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예. 그 매니저들도 그렇고, 뭔가 그 모종의 관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진 모르겠고, 일단은 분위기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전쟁 중에도 화기애애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예, 진오렌 버핏이 오면 꼭 좀 이렇게 싸움이 나거나 시청자분들끼리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시청자는 시청자잖아요. 예. 나이도 많으신 근데, 분이 많고, 예, 예. 근데 BJ 분들이 시청자한테 그런 쌍욕을 하고, 네. 못하고 하시는 거는 절대로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도명 그 음악 방송에 보면 나이층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예, 그렇게 욕하고 막 좀 성적인 걸 좀 심하게 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저도 버핏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자기보다 나이 8살 많은 사람한테도 막, 쌍욕하고 반말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도명 사장님의 진오렌 버핏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쓰럽고 막 그러면 오냐 오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의심만 커지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봐줄까? 봐봐, 유신은 1인 시위 한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돼서 뭐 이렇게 염통을 끊어버린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진오렌 버핏은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하고 뭐 딸에 대해서 막 그래도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1인 시위만 한다고 그러고 뭐 노래만 불러도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모든 걸 걸고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유진님 그 네. 어저께 그 나야용인가? 네. 뭐 여자분 네. 같이 통화하시는 거 봤어요. 아니 그분들 다 뭐 저기 저 양주산 거기에 다 있던데 반달굴방에. 예. 통화하시는 걸 봤는데 예. 진짜 유진님 네.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정말 유진님 인내심 아이, 대단하세요. 제가 상자님하고도 통화를 1시간을 수십 분을 했는데 뭐 그 정도야. 자, 아니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이해를 그리고 우아님이 채팅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까 초반에 사과를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예. 유진님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네. 부탁드릴 게 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녹화가 다 되니까 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를 수 있으면은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뭐 진오렌 버핏 소송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노숙자인데요. 예, 코 노숙자. 저 지금 와이프 마누라 걸려 전화하는데요. 예, 지금 아직도 이제 여관에 같이 사잖아요? 예, 지금 제가 침대에 예. 앵글로 마누라가 직접
짠 침대 있어요. 쇠로 만든 건데 예. 거기 지금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한 손으로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예. 와이프 잠깐 끊을게. 네. 저 앵글로 짠 침대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119 직원분이 확인해 보시고 연락.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안양의 32살 양주산 불둘레 반달곰 전문가 코다쟁이입니다. 네, 뭐요? 코다쟁이입니다. 코다쟁이, 양주산 예. 불둘레 반달곰 전문가. 예. 아니, 그 방에서 본인 얘기 하시던데? 아, 예. 예. 저는 이번에 또 그 불법 음악방 이도명 전문가 학위를 취득했거든요. 아, 그래요? 새롭게?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도명 전문가로서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네, 전화를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예, 일단 한 30초만 이도명 사장님한테 한마디를 드리고 싶네요. 욕설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비방은.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인터넷 방송은 여러 시청자와 함께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의 흠집이 점점 퍼지면서 큰 흠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 다수가 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도명 사장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본인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방금 전화 주신 분하고도 통화할 때도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큰 어른 같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요. 방송에서는. 네. 근데 뒤에서 하는 모습들은 화를 내고 뭘 던지고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정확히 8가지의 뻥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걸 지키지 않은 게 최소 8가지를 제가 잡아냈습니다. 예. 예. 근데 말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 아주 중요한 날이죠. 7월 11일. 네. 이 손에 장을 지신다고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정확하게 7월 10일이 맞아요? 장데이? 7월 11일. 아,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6월 말을 말씀하셨어요. 6월 네. 말. 처음엔 6월 말이라 하다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날짜를 7월 11일로 못을 박았죠. 처음에는 6월 말이었는데. 7월 11일로 날 네. 박았어요. 예. 네. 그때까지 방송을 접게 하지 못하면 네. 나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오.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예. 말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장을 지질까 안 지질까에 대해서 유시님께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갑자기 조용기 씨가 생각나요. 좌우지장 지지지 좌우지장 지지지 좌우지장 지지지 별빛이 흐르는 가게를 건너. 네, 그 소리가 들리네. 아니 약속은 지켜지라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장대인은 지켜줘야죠. 그래도 시청자와의 약속인데 자기 그 애정이는. 그럼 만약에 장을 지진다는 게 네. 손을 이제 불로 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생각하는 그 건. 손바닥 위에 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가열해가지고 네. 끓인다는 뜻이에요. 장을 네. 지진다니. 예. 예. 근데 만약에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시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할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데 뭘? 아니 저는 정확한데 본인이 그렇다고 소송. 하시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예. 네. 네, 전문가니까 제가 또 네, 본인이 시청자와 네,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본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죠, 당연히. 뭐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걸 책임지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죠. 거기에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자기 한 저는 말에 대해서. 예. 유시님 저는 말입니다. 네. 이도명 사장이 횟집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토요일 날 11시경이었나? 진짜 30분을 웃었습니다. 전 너무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왜 다시 할 거라고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지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있는 시간이 지루해서라도 다시 킬 거다.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어서라도 킬 사람이다. 두고 봐라. 딱 진짜 우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나 일주일은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예전에 맞나보다. 그 아프리카 TV의 유명한 시사 BJ가 시사방송 진행자가 누가 민주당 당대표가 안 되면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복귀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글에다가 악플 달면 다시 방송할 수 있다. 그래서 악플이 그러면 그 팬들이 억지로 악플 달 거 아니야. 그래서 복귀했어요. 마찬가지로 네. 이분은 그 무슨 저기 뭐야 에버랜드인가? 뭐 에버랜드 방을 그때도 있을 때 뭐 가끔 가나 봐요. 근데 거기 갔다가 네. 이제 애청자를 만났다. 그래서 방송을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궁색한 거예요. 방송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게. 그렇게까지 그렇죠. 결단을 내리고 인사하고 그렇죠. 이제 후련하다고 했는데 무슨 에버랜드 유튜브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다시 방을 열게 개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 이게 명분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기 방에 매니저나 뭐 이렇게 자기 방에 소통이 많이 되는 사람 거를 댓글을 갖거나 그런 네. 걸로 갖고 하면 시비 걸 확률이 높으니까 예. 전혀 모르는 시청자, 그러니까 알리지 않아진 시청자의 댓글을 갖다가 자기가 얘기하고 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복귀 사유가 무슨 에버랜드 CCTV 방송에서 시청자 만나가지고 복귀했다는 게 말이 돼. 자,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예, 전문가님 뭐 마무리 좀 하시죠. 예.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백모 기자가 예. 그 이도명 사장하고 그 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씨님의 여러 가지 기사를 작전적으로 썼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 네. 이거는 그냥 뻥치고 거짓말하는 걸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아니 문제거든요. 저는 이미 그 자료를 퍼즐을 다 짜놨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이 있고 왜냐하면 저는 정보전이기 때문에 자료로 싸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언론중재위원회 뭐 2천 얼마 요구하고 기사 정정 요청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왜 그 기사가 중립성이 없고 편파적이고 저를 비방 목적이고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할 거예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그렇겠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 하나하나의 기사를 다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왜 편파적이고 비방성이 있는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 중재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그 의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두 번의 언론중재위원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로 방어였고 둘 다 이겼어요. 하나는 BJ 세수하면 원반, 하나는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 근데 제가 이번엔 처음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백 기자랑 이분이 아는 사이였다는 걸 밝혀낼 수 있나요? 아니 소송을 통해서? 이미 구맥진이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옆에 그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지미그램 님. 근데 이제 경찰에서 아마 구맥진이 지미그램이 옆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참고인으로 안 나오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마지막으로 네. 저는 그 두 분의 네. 그 핸드폰을 경찰에서 압수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예. 그 1인 시위 전 상황을 예. 기사가 나가기 전 상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하기를 그 확인을 하려면 최소 4월부터 5월까지의 통화 내역이나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아니면 2달간의 그런 내용, 서로 통화를 얼마나 했고 카톡 내용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를 체크를 하면 그리고 구맥진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관적이고 근데 옆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미그램님이 옆에 있다고 했는데 지미그램님이 저희 방에 들어와서 본인도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그거는 아니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예. 기사가 나가기 전이잖아요. 네. 구매팀 얘기한 상황이요. 근데 아니요. 그 기사가 나가기 전 상황이잖아요. 1인 시위일 날 저녁 때 네. 고기 먹다가 얘기한 거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1인 시위 기사 하고 기사는 5월 8일 날 나갔고 그러니까 기사 나가 후인 거예요? 아니 구매팀 전이죠. 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기사-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냐면 기사가 나간 건 5월 8일인데
그 5월 8일 날 시청자가 일간투대 기사 났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5월 2일 날 술 마시면서 이도명 사장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백상현 기자와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백상현 기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걸 했다, 알았다.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폭로에서 그게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폭로했던 내용은 이도명 사장과 백상현 기자가 카톡한 내용이었다. 나한테 보여줬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뭐 구맥진이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아까 지미그램님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분명히 구맥진 옆에 있다고 그랬고 지미그램님이 그때 술자리에 있었던 거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구맥진이 이도명 사장 편이라는 게 확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도명 사장이 USB를 주면서 유신에 대한 자료를 모으라고 부탁을 한 거고 이런 거는 확실한 정황이나 상황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맥진은 끝까지 자기는 김정의 보수와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신 방송에 출연하거나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 유신 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도명 편이었는데 그렇죠. 구맥진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회유하거나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도명 사장이 애시당초 그랬어요. 네. 버핏이 언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근데 지금 처벌을 받은 거 아닌가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기소된 거고 아마 조만간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예요. 약식 명령이 거의 뭐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이제 그럼 벌금형을 받으면 잘못을 저지른 게 되는 건가요? 벌금형이 벌금형이 나오고 인정할 좀 들어보세요. 벌금형이 나오고 그게 이제 벌금을 내면 만약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소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도 이게 이거 뭐지? 형이 더 늘질 않았어요. 줄거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반성이 없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러기 위해서 제기한 경우에는 형을 더 때릴 수 실제로 그래서 최근 재판에서 벌금이 더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초만 얘기했습니다. 양주산 둘둘레 반달곰 후원 계좌로 받은 거 정확하게 세금 내.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그리고 너의 5가지 배신이 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유신님 방송에서 정확히 밝혀줄게. 그럼 유신님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는데 내 어머니에 대한 소송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천에 있는데 왜 양주경찰서에 해요? 왜 지방청에다가 하고? 내 악플에 대한 소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원래 혼자서 잘해요. 누가 안 도와줘도. 여보세요? 네, 유신님 오랜만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코자위요. 코자위.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유신님. 네. 아까 막 급하게 막 복귀했다는 뭐 그 유명한 시사 방송 있다 그랬잖아. 네네. 네, 그죠. 근데 본인도 예. 옛날에 뭐 하루 만에 방송 접는다 그래놓고 갑자기 하루 만에 봉인했잖아. 아니 저는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비웃지 마시고요. 뭘 옛날로 당신은 되고 그 사람. 아니 답변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뭘 답변을 줘 임마.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 가시는 거예요? 임마가 욕이야? 자, 해봐. 경찰서 자 해봐. 알겠습니다. 지금 해봐.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식으로다가. 아니 임마가 욕이야? 아니 지금 반말하고 지랄 욕하는 게 욕이 당연히 아니라며, 기분이 당신이. 나쁘죠. 아니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욕했어? 야, 내가 언제 욕했어? 그냥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상대로 지금 반말하고 욕설을 하신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철자법도 모르는. 그러면 전화를 왜 거신 아이야, 거예요? 전화를 왜 거신 거예요? 아니. 서로 아니, 의견을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내려고 하는 질문하고 받고 그러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는 건데. 아니 난 진짜 정말. 자 일단 웃긴다. 전화번호 적었고 진짜로. 끝자리가 39 맞죠? 네. 자 맞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저한테 신고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거에 대해 상대방 의견도 들고 반박도 하고 해야 그게 전화 배틀이지. 본인이랑 다른 이유가 뭔데? 그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방송 중단을 선언한 거는 재정 문제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
방송도 서비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외부에서 번 돈으로 운영까지 하기 어려울 상황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맙게도 아니, 혼님이라든가 진짜 궁금한 거 아직 안 끝났어요. 본인은 답변 그렇게 듣고 하는 얘기하세요. 네. 당신은 항상 그때마다 고맙게도 혼님이나 마당이 너무 길어. 판타스틱 프린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한 달 운영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아니 도와주신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중대 발표에서 별창 제작한다고 실할 발광 다 해놓고 왜 안 해?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별창 영화 제작을 시청자 참여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고 시청자 참여 제작 방식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이나 이런 제작 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건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하겠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명 사장을 계속 법대 투여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네. 그 성범대장 그런 네. 거를. 근데 본인도 마재윤 후원해놓고 어디서 지금 그렇게 지금 남을 그 마재윤은 자 마재윤하고 진호랜버핏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재윤은 아니요 들어보세요. 마재윤은 그때 당시에 판결이 나고 나서 본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철구화된 아프리카 TV 스타 방송이 안타까워서 물론 저는 스타 방송에서 토크 방송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래서 마재윤에게 내가 한 말은 지금 당신이 e스포츠 조작, 승부 조작을 한 거는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 끝까지 반성하고 그 반성하는 의미로 컨텐츠로 보답을 해라. 반성하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철구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후원을 했고 마재훈이 내 방송에 들어왔을 때도 2번 이상이나 얘기를 했어. 나는 당신이 승부 조작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실드 칠 생각이 없고 그건 죽을 때까지 당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지금의 반성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좋은 스타 방송을 해라. 절대 철구화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마재훈이 돈에 눈이 멀어서 철구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스타 방송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대상도 받고 사랑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죄가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면서 그 길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마재훈은 돈에 환장을 해서 눈썹도 밀고 결국 철구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퇴출되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 실험이 내 돈으로 내가 마재훈에게 그러한 스타 방송의 유지를 위해서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요. 다만 실패한 거 이후에 다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숨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마재훈과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어요.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고 무슨 메신저 교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쪽지도 한 적이 없어요. 마재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재훈을 후원해서 그때 뭐 만 명까지 수천 명씩 봤으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마재훈 이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재훈이 승부 조작하고 집행유예 받았을 때 그 마재훈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게끔 추천했던 게 소닉이고요. 그리고 그 마재훈 올 때 철구가 위협감 걸고 절대로 승부 조작한 사람은 아프리카 TV에 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마재훈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보고 10,000명 이상이 보니까 철구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마재훈하고 같이 방송하자고 한 거고요. 저는 마재훈 이용한 거 1도 없습니다. 철구화되는 거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뿐이고 예, 근데 결국은 철구화 돼가지고 아프리카 스타판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예? 별풍빵이나 하고 스폰빵이나 하고 승부 조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설 토토와 연관되고 결국은 철구하고 신태일이 사설 토토 돈 받고 홍보했다가 벌금형 5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니 내가 네가 주고받고 하는 해야 대로 되는데 똑같이 본인이 안 주고받고 반말하고 찍찍하고 싸가지 없이 나이도 어린 놈이 나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당신한테 반말했어. 내가 아니 나- 그러니까 나이 원래가 어린 어디 있어요? 당신이 원래는 클론의 강원래 씨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아니, 원래가 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지 원래 당신이 가정교육을 못 받고 싸가지가 없고 지옥 내가 예매를 내가 했으면 당신보다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어떡할 건데. 전화를 했으면 서로 나이와 남녀노소와 말도 안 되는 상관없이 얘기라고 앉아있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얼굴이 예의가 기본 아니야, 상식 임마. 본인이 인생이 지옥이에요. 고헬 딱 써있네. 그 진짜 지옥 갈놈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도명 사장의 일단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이도명 같고요. 이도명 사장이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이도명 사장이 지노레인버핏을 내가 뭔 얘기를 할줄 알고 지원을 내가 할 수도 지금 있어요. 이도명 얘기하고 지원을 할 앉았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노레인버핏이 한 범죄 행위를 쉴드 친다는 거지. 오히려 상대방 아니, 피해자가 내가 책임 지금 있는 얘기를 것처럼. 할게. 저번에 그 내가 지금 상자라는 얘기를 여자분이 할게. 뭐라고 그만 좀 그랬어요? 얘기해, 어? 좀 닥쳐봐. 아니 지노레인버핏은 어? 무죄 좀 추정의 해봐. 원칙이고 여자 피해자는 행실이 문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봐봐. 지금 그렇게 이도명 사장이 따지면은 수많은 그 예전에 자기 프로게이머 방송에서 행사기가 그런 취지로 없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재윤은 실제로. 참 어떻게 된 나는 거야. 절대로 마재훈의 승부 조작에 대해서 신줄들을 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원죄가 뭘, 있으니까 철구화되지 말고 그 초심으로 반성하면서 그러면은 좋은 컨텐츠를 못 알아보라고 그랬지. 지노레인버핏이 뭐 이거 뭐 벌금 나오면 벌금 나오면 내면 된다. 이거 후원 받으면 된다. 1년만 지켜보자. 무조건 지노레인버핏 편을 들자. 그런 식으로 나는 마재훈을 쉴드 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만약에 마재훈 쉴드 친 거 있으면 증거 가져오세요. 방송 은퇴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우고 나는 마재훈의 승부 조작에 대해서 조금의 쉴드 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가혹할 만큼 냉정하게 비판을 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라. 절대로 철구화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한 거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근데 지금 지노레인버핏은 어때요? 이도명 사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벌금을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뭐 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한테 뭐라 그래요? 오지랖도 없다. 나이가 몇 살이냐? 연애는 해봤냐? 피해자하고 통화하는데 그걸 내가 다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인 지금 상황입니까? 이거는 지노레인버핏의 편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나한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본인이 똑같은 경우라면서요. 마재훈하고 똑같은. 나는 마재훈을 비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한테 안 오니까 그렇게 욕을 했겠지. 뭘 안 와요. 우리 방송에 2번이나 들어왔었는데 내 방송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비호하거나 쉴드 칠 생각이 없다라고 내가 단호하게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무슨 개소리예요. 진짜 웃기고 앉았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도명 사장이 똑같이 본인처럼 법비 천원 실험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떡할래? 뭐라고요? 이도명 사장이 본인처럼 실험을 하더라도 쉴드를 치면 안 된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노레인버핏을 진짜 사람답게 만들려고 실험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쉴드는 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면은 당신도 마재훈한테 볼품 쏴가지고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고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 050-2353-5549번입니다. 충분히 들어줬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 다음 전화. 네 여보세요. 왜 전화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 끝나? 자 사람들이 싫어해요. 티라미슈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얼굴을 더 싫어해 사람들이. 아니요 제 방송인데 뭐 나를 싫어하겠어. 근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마재훈하고 지노레인버핏은 다른 경우라는 게 이미 팩트 체크로 나왔는데 계속 우기니까. 뭐 팩트 체크야 이 양반 요즘 팩트 체크에 말 들려가지고 진짜 요즘.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난 마재훈의 300명짜리가 지금 600명을 나는 마재훈에 대해서 쉴드를 친 적이 없어요. 범죄에 대해서. 뭘 쉴드를 친 적이 없어. 당신이 했던 그 별을 퉁 쏙따구만 하나. 똑같은 얘기. 자 050-235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싸가지 없게 한 번만 더 끊어봐 진짜. 차단하겠습니다. 왜 그래?
아니 사단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해요. 당신은 당신 얘기만 하는데 마재훈과 내 지노 얘기 안 램버핏의 듣잖아. 차이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마재훈의 범죄에 대해서 쉴드를 친 적이 없다고. 아니 실드를 친 게 없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볼품을 쏜 이유가 실드를 친 거랑 뭐가 다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구화되지 말라고. 반성하는 의미로 좋은 컨텐츠를 하라고. 건데, 그럼 이도명 사장이 버핏한테 똑같이 그럼 돈 줘서 너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벌금 하면 내면 건데? 된다. 그 후원 받아서 아니, 내면 그러니까 된다. 당신이랑 딱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왜 진짜. 다르지를 않아요. 아, 맞잖아. 지노랜 당신들이 버핏이 굉장히 한 거짓말 몽캠 많이 하고 그 내로남불 행위에 이렇게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반이. 벌금 내면 된다. 벌금 해봐야 벌금 나온다. 그리고 그거 후원 받아서 내면 된다. 무조건 지노랜 버핏 편들어주자. 1년만 지켜보자. 이게 어떻게 내가 마재훈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마재훈 편들자고? 아니 본인도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본인 인성을 한번 생각을 아니. 해봐야 돼요, 유진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뭐 논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네, 여보세요? 아 끊지 마 진짜. 아, 나밖에 지루해요. 안 하잖아, 재미도 지금. 없고 지루하고 내용도 없고. 네 얼굴이 재밌어서 괜찮아. 아, 그러니까 그만하자고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전화 마무리 해야 될 것 괜찮아. 같아.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뭘 같아요. 얘 마무리- 때문에. 자, 다른 분이 전화를 하면 돼요. 아, 더 이상 코자위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예, 전화를 하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마무리 할게요. 맨날 전화 배틀 안 한다고 하면서 준비를 해놨다가 좀 참여를 많이 하시지 그냥. 예?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그쪽에서도 맨날 뭐 유신한테 할 말이 많다. 유신 뭐 가만 안 두겠다. 전화도 못해. 쫄아가지고 아주 그냥. 쫄면 사리 같은 인간들 아주. 자, 오늘 전화는 그럼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자, 오늘 팩트체크, 뉴스 키워드, 그리고 전화 배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이 거의 뭐 독과점을 하셔가지고 맨날 뭐 전화 배틀 안 하냐, 전화 배틀 안 하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만들 수 있는 코너예요. 참여는 안 하고 뭐 재미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자, 전화 배틀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뒤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사과부터 하세요. 코봉이요? 그거보다. 아, 왜 이렇게 뒤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배틀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뒤풀이하고 사자TV 유신쇼는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되고요. 생방송은 팝콘TV, 유튜브, 트위치TV,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컷 채널, M군 유신쇼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 애플 팟캐스트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안내인데요. 행사 안내. 저 토요일은 제가 휴가입니다. 소송 준비도 할 겸 제가 너무 지금 소송 준비 때문에 2주 동안 거의 쉬지를 못해서 이번 주 토요일은 하루 쉽니다. 토요일은 하루 쉬니까 저만의 불토를 좀 즐길 생각이니까
토요일 하루는 제가 없더라도 노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유신 휴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복귀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현장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7월 9일은 언론중재위 수원에 또 갑니다. 애기 못지 완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고소장 오늘 제출이 될 거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던 이도명 백상현 경찰서 조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로 연기가 됐고요. 뭐 7월 11일은 장지지는 날이래요. 자우지 장지지지 장아우지 장지지지, 그래서 일명 장데이. 제가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다 봤습니다만은 블랙데이도 있고 장데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장데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금, 토, 일은 고향에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 금요일은 저희 사자TV 유신쇼 21주년입니다. 그래서 특집을 소소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좋나. 소소하게 그냥 스튜디오에서 할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날 7월 20일 유신쇼 21주년 파티가 있습니다. 대한맥주 홍대 직영점에서 낮 1시부터 6시까지 그 뜨거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그분이 오셨어요. 네. 징기스칸 윤 징기스칸 윤 징기리스칸 윤 적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왔어요. 히릿. 네. 지금 이 순간 징기스칸 윤님과 함께. 네. 코너가 끝나자마자 징기스칸 윤님께서 50만 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적들의 염통에 불벼락을 내렸으며 그들 궁뎅짝에 대포동 미사일을 날려버렸다. 어떻게든 징기스칸 윤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조준현입니다. 유신이다. 유신의 형이다라고 구라를 까고 있는 인간들이다. 그들의 주둥이에 소금 3톤을 날려버릴 것이며 궁뎅이에 토구를 뚫을 것이다. 하여튼 뭐 징기스칸 유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지금 이제 저쪽에서 노리고 있는 게 유신, 징기스칸 윤님, 그 다음에 블라블라님 50만원 인증 조묘 증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스파님, 이렇게 1급 수배자들입니다. 1급 수배자. 축하드려요. 1급 congratulation. Happy to see you all. Is 유신 아나미 적들 is best of VIP is level targets please. 네. 1급 수배자들 유신, 징기스칸 윤님, 블라블라님, 그 다음에 레드스파님, 4명 유신 적들의 공동 타켓들입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진오랜 버핏 처분도 나오고 저의 추가 고소도 들어갈 것이고 총공격을 아낌없이 할 것이다. 우리의 공격은 그들이 막을 수 없도록 강력한 것이며 핵탄두 30발이 날아가는 광속 속도와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소송 공격을 예측할 수 없으며. 저분은 또 뭐야? 도배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많냐? 차단이요? 자, 그럼 이제 또 공연 들어가야 되겠죠? 노동요. 하이! 축하할 날
아이고, 축하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뻥쟁이부터 들어갑니다. 스레이 호스 21 오늘은 기쁜 날 사건 사고 붐붐. 네, 안녕하세요. 신인 또로또 가수 유신입니다. 뻥튀기 축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뻥만 치나요 우리 동네 뻥쟁이 아저씨. 아침에도 뻥치고 자기 전까지 뻥만 치는 뻥쟁이 아저씨. 계속해서 거짓말 사람들이 떠나요 뻥쟁이 아저씨. 하루종일 뻥뻥뻥 하루종일 뻥뻥뻥 우리 동네 뻥쟁이 아저씨. 여기저기 다니며 뻥만 치나요 우리 동네 뻥쟁이 아저씨. 집에서도 뻥치고 회사에서도 뻥만 치는 뻥쟁이 아저씨. 지실 하나 없다면 사람들이 욕해요 뻥쟁이 아저씨. 하루종일 뻥뻥뻥 하루종일 뻥뻥뻥 우리 동네 뻥쟁이 아저씨. 장장 진실 하나 없다면 사람들이 욕해요 뻥쟁이 아저씨. 하루종일 뻥뻥뻥 하루종일 뻥뻥뻥 우리 동네 뻥쟁이 아저씨. 하루종일 뻥뻥뻥 하루종일 뻥뻥뻥 우리 동네 음모로 아줌마. 커플이네. 공원 앞에서 나무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네.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구맥진님 믿었는데. 구맥진 9981 맥진님. I am 구루투 구루투 I am 구루투 구루투 아이언론 기분 믿어보니 공원 앞에서 나무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었네.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징기스칸 유님, 왜 유신님한테만 호언하시고 저한테는 안 쏘시는 겁니까? 저 무시하는 겁니까? I am 구루투 구루투 I am 구루투 구루투 아이언론 기분 믿어보니
I am 구루투 구루투 I am 구루투 구루투 아이언론 기분이 더 뭐니 사장님 저예요. 저 아시죠 오빠? 장지지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장지지로 왔어요. 자우지 장지지지. 아이언론 기분이 더 뭐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 또로또 가수 유신입니다. 이번 부천시장 뻥튀기 축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뻥 많이 치시고 많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이! 내 맘에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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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해주세요. 내 맘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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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줄게 해요. 내 맘에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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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해주세요. 내 맘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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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줄게 해요. 장미 보내 향수 보내 인형 보내 나의 마음도 보내 카톡 보내 하트 보내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당신의 유일한 고객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은행 절대로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도 영원히 문 닫지 말아줘. 난 당신의 유일한 고객 당신의 계좌 사랑을 이체 절대로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해 내 마음 받아줘. 내 맘에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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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해주세요. 내 맘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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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줄게 해요. 장미 보내 향수 보내 인형 보내 나의 마음도 보내 카톡 보내 하트 보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근저당 근저당 설정해 근저당 근저당 설정해 모두 다 줄게요.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 숭구리 당당 당나라 당당 당나귀 당당 당구장 당당 당당당. 아우 힘드네요 완곡하기. 아우 너무 퀄리티가 높은 노래예요. 아우 너무 힘든 노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자 그렇고요. 이 코러스가 근저로 당당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 숭구리 당당 당나라 당당 당나귀 당당 당구지 당당 당당당. 쉬워요. 자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당당당 근저로 당당 숭구리 당당 당나라 당당 당나귀 당당 당구장 당당 당당 당당당. 아주 쉽죠.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7월 19일, 7월 20일 유신쇼 21주년 팬파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안 오면 손해예요. 유신쇼 모임은 안 오면 손해예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자,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홍대에 있는 대한맥주집 홍대 직영접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날은 그냥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 공개방송, 유신 노래 콘테스트, 무려 신세계백화점 30만원 상품권, 1등이 20만원, 2등이 10만원, 그리고 기념품까지 드립니다. 정말 뭐 합창단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본전치기입니다. 저번에 6월 달에 유신 시집 팬사인회 오셔가지고 본전치기 하셨죠? 예, 여기는 더합니다. 블라블라 엔터 협찬. 예, 누구나 노래를 부르면 블라블라. 네, 마음의 블라블라. 블라블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예전에 거성 엔터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블라블라 엔터에서 신세계 백화점 30만원 상품권을 협찬을 하고 또 기념품으로 티셔츠나 여러 가지가 푸짐하게 있으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뻥쟁이 아저씨 그리고 공원 앞에서 그리고 근저당 세 곡 중에 한 곡을 창의적으로 아주 가사는 그날 그 가사집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드릴 거니까 가사 걱정하지 마시고 보고 불러도 됩니다. 저는 가수인데 지금도 보고 불러요. 당당하게 근주로 당당당당당. 그래서 저도 가사를 보고 부를 수도 시청자분들도 가사를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외워서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유신 노래 콘테스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만원 플러스 또 기념 티셔츠나 이런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축하 공연으로 신인 트로트 가수 최고의 인기 가수죠. 근저당의 유신이 또 최초의 현장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곡조 또 그 노래도 또 나랑 원미서 보러 갈래 너는 신분증 하나면 돼 합의는 없어 미사까지 갈 거야 기대해 건 별로 할 거야 땡땡. 네, 땡땡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히트곡 6개월 연속 인방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래죠. 한 남자. 한 남자가 있어 통장에 2,500만 원이 있는 한 남자가 있어 김정희 긴급 체포돼서 변호사 선임 한다고 돈 좀 하라고 했더니 누가 있냐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거짓말했어. 그런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어 통장에 2,500만 원 있는 한 남자가 있어 돈 없다며 고향 가가지고 패딩 3개를 사고 3, 40만짜리 패딩을 사고 그 다음에 태국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라식 수술을 한 그런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어 태국에 처음 여행 간 한 남자가 있어 며칠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 날에 무슨 흑인 알렉스를 만나가지고 카드를 훔쳐가지고 막 했다고 그러는데 알렉스의 존재도 모르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본인 기억 속에만 있어. 그런 남자가 있어. 자, 아무튼 그렇고 인방 차트 6개월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감성 발라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축하 공연 유신과 또 한 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안을 못했어요. 페이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바쁘신 분이니까 일단 얘기를 해보고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니? 그래서 유튜브에 나갈 때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음소거 와서 봐야 돼요. 예. 저 말고 이제 초대 가수 노래는 이제 다른 MR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음소거 노래가 못 나가요. 음모예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유신 시집 살고 싶다. 자, 유신 시집 살고 싶다. 서울 홍대 사인회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구입을 해주세요.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현장에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판매율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출판사 사장님이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예, 인터넷 서점에서 싸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사셔가지고 사인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싸고 현장에는 10,000원이거든요. 한 권당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10% 세일해가지고 7,000 얼마인가에 살 수 있으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비는 1인당 20,000원이고요. 플러스 방송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 단독 생중계 예정이고 치킨 및 음식, 맥주와 음료가 제공될 예정이고 다른 술은 안 됩니다. 낮이라서 술 먹고 난리 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보하실 때 인방겔에 떴으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폭로가 나왔대요. 폭로장사 만만세 또 폭로야 또 폭로야 나 잠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옌병을 또 폭로야 맨날 폭로야 맨날 폭로. 네, 폭로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7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상품도 푸짐하고 유신의 직접 라이브도 들을 수 있고 신나는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1주년 왜 모임 안 한다고 해놓고 모임하냐고 그러는데 받은 만큼 보답을 해드리는 게 유신쇼예요. 예전에는 후원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팬모임을 매달 하다가 이제 줄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챙기시고 하시면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후원도 하시고 제보도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저도 당연히 진행자로서 힘들더라도 보답을 해야죠. 팬파티도 하고 뭐 특집 뭐 시집 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근저당은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작곡가님 사정 때문에 그 원래 7월 안에 발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바쁘세요. 블라블라님도. 그래가지고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21주년 팬파티 정말 광란의 낮 시간이긴 하지만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공연과 함께하는 무대니까 팬파티니까 함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누가 들어왔어요? 어디가 누가 들어왔어 또 왜 자꾸 자제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하는 것부터 잡으라고 하세요. 반달곰 양주사님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반달곰 양주사님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객센터에 문의하셨어요. 자, 반달곰 양주산 반달곰님하고 땡큐맨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게시글에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친할 때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거는 고객센터에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땡큐맨님은 저한테 단톡방으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래요. 그거는 특혜입니다. 특권이고 나하고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알아서 삭제해달라. 본인이 단톡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갈아탄다고 막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내 스스로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럼 나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단톡방에서 둘둘레끼리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변심했다고. 진오랜 버핏에서 유신으로 왔다고. 공격을 하는데도 이건 뭐 내가 감내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그런 걸 다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분이 있을 때 만났을 때 알아서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건 특권 의식이에요. 저희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뉴커에 징기스칸 유님의 비방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임의로 다 삭제해라?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언론사 사이트니까 우리 후원자분이나 나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비판적인 그런 합당한 글인데 삭제를 해버려요? 첫 번째, 저 양주산 반달고님이라는 분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땡큐맨이라는 사람도 그 갓세 그 저작권 신고 때문에 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한테 삭제를 해달라고 단톡방으로 요청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십시오.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특권의식도 아니고 사이트가 있고 고객센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아니면 메일로 하거나
아니 친분이 있으니까 좀 알고 지내니까 알아서 삭제를 해줘야 된다? 아니 네이버 사장하고 어떤 사람이 아는 사이면 그 사람에 관련된 건 다 삭제해줘야 됩니까? 네이버 사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향신문 사장하고 어떤 연예인 친분이 있어요. 그러면 경향신문에 기사 그 연예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오면 사장이 다 삭제해줘야 됩니까? 나는 정말 이게 극과 극의 마인드라서 단톡방에서 얘기한 거랑 아니 본인이 고객사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 메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에. 근데 내가 알아서 했어야 된다? 무슨 이게 북한이에요? 존경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뉴스 커뮤니티에 대한 무시하는 생각이 있어요. 무시하는 생각이 있다고.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올린 적이 없어요. 예. 올린 적이 고객센터에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예? 그 아무 이의제기도 문제제기도 안 하고 이때 그리고 중요한 게 땡땡이가 문제가 그럼 땡땡이가 쓴 글에 뭐가 불법적이냐 말을 못해요. 가족을 건드렸다? 아니 조선댕댕이님 남동생이 치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죄예요? 무슨 죄냐고. 아니 둘둘레길님 누님이 식당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고 동영상까지 버젓이 진호랜버핏방에도 있고 다른 채널에도 올려있다가 그건 삭제됐던데 아니 이 홍보방송 했다고 본인이 인정하더만 고마워가지고 식사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줬다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조선댕댕님 치과 얘기는 이미 다른 곳에서 퍼졌어요. 무슨 둘둘레길님 아버님이 치료받았다는 둥 뭔든 헛소문이든 아니든 이미 소문이 돌았어요, 채팅방에. 아니 도대체 왜 모든 만물의 모든 책임이 나야? 아니 조선댕댕이님 남동생이 치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죄야? 게시물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아니 누나가 그 식당 이름까지 이미 진호랜버핏 시청자들이나 다 알고 있는데 얼굴까지 다 봤는데 도대체 그걸 아니 둘둘레길님 누님이 식당 하는가 보다 영상 올려있던데요. 그 얘기했다고 나를 무슨 가족을 건드렸대요. 건드린다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동생이 치과한다는 게 건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아니 동생이 어디서 치과를 하고 이름이 뭐고 이게 문제인 거지. 동생이 치과하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치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만 개 있겠죠, 치과가. 아 근데 동생이 치과한다는 게 동생의 생명이 위험하고 테러가 위험하고 뭐 그래요? 아니 둘둘레길님 누님 그 가게 홍보방송까지 진호랜버핏 영상에 있었는데 식당 한다는 얘기를 내가 하면은 그 식당이 테러를 당했어요? 아버지 식당? 본인이 아버지 식당 이름으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둘레길로. 그리고 지인들이 가서 식사하고 본인이 거기서 생방송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국가비밀이라고. 난 웃겨 죽겠어요. 그게 국가비밀이에요. 아니 나는 무슨 어머니 테러당해서 자기가 신고해줬는데 왜 그거를 조사를 안 받냐. 내가 양주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누가 봐도 그거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힘이에요. 내가 부천 사는데 부천경찰서도 아니고 양주경찰서에다 신고해놓고 무슨 지방청에 그건 누가 봐도 괴롭힘이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범인을 잡아줄 거 아니면. 에? 아니 내가 부천에 있는데 왜 양주경찰서 내가 양주까지 가서 조사받으라고? 아니 제 3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왜 양주경찰서에 해요? 내가 부천에 있는데. 왜 지방청에다가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 놓고는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지? 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고 예, 강현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자꾸 무슨 레드스파님이 저한테 캡처해 주시면 제가 뿌립니다. 제보자료 뿌려요. 불법 아니에요. 아니 제보자료가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매니저분들이 캡처해서 저 주면 내가 뿌려요.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누가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게시물에 도대체 불법성이 뭔지를 얘기해야지. 그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뭐가 문제나는 거예요, 불법성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전혀. 그냥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뭐냐? 우리는 남의 얘기해도 니들은 우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비합리적,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요. 둘레김이나 조선댕댕입니다. 그 지금 카톡이 본컴에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백업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둘둘레길님은 마음이 급해서 공개해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뭐 소장이 접수가 될 거지만 저는 더 많아요, 자료가. 제가 삭제했을 것 같죠. 예. 자료가 지금 본컴을 중간에 교체해서 그렇지 저기 안에 보물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 거기 관련된 패밀리의 자료가.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백상현 기자한테 제보해서 깠잖아요. 유신이라고. 이도명 사정 그 아파트명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먼저 저는 공개 안 했어요, 분명히. 먼저 둘둘레끼리 공개한 거 다 보셨죠? 예. 저는 정당방위예요, 이제. 예. 그래서 관심 안 두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까 조선댕댕이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난 신경 안 쓰는데 천지암이 와가지고 난리쳐. 강목 든 여자가 와서 난리쳐. 아무것도 안 했대요, 자기들이. 조선댕댕이 둘둘레끼리 그때 복귀하고 나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얼마나, 에? 매니저 말도 안 듣고, 아니, 그 방에 왔으면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 말을 무시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방에 가서 그랬으면 가만뒀을까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땡땡이가 썼던, 유신이 썼던, 누가 썼던 간에 그 글에 문제가 있냐고. 나는 그 사람들이 문제 있다는 거 다 검토해보는데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 어디서 가게 하는 거 블로그 퍼왔다고 해서 직구한다고 해서 식당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거 링크했다고 해서 법에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방에 와서 어그로를 끄는지 모르겠어요. 요 최근에 거론도 안 했어요. 심지어 바빠가지고. 아프리카 TV나 다른 데 사건 많아가지고 거론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신고를 해준다는 둥 무슨 도대체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조용히 방송하고 싶다며 최근에 거론도 안 해 거의. 그랬더니 어머니 무슨 누가 악플 단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는 억울을 끌더라고요. 나 이제 당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소송한다고 하니까 소송하고 자기 요리 방송 한다더니 내가 거론 안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거론하면서 자기들이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 이미 이도명하고 백상현 기자도 지금 보셨잖아요, 자료. 네? 자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83만 원어치 녹취로. 응?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긴다고 다 이겼어요. 예? 이도명 사장이 그 큰 소리 쳤던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의 언론중재위원회 압승. 한국전력의 일반용 전기, 산업용 전기 압승. 여성가족부 부천시청의 센터 압승. 주의가 문제가 있다고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법에 제재를 받는 것은 과징금밖에 없어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거 외에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제재가. 예. 그것도 모르시죠? 배우세요. 행정학과 나온 사람한테. 제가 법조문이나 다 따져봤어요. 다 체크하고 법이랑. 센터 사용을 악의적으로, 실제로 악의적으로나 사칭하고 다녔을 때 과징금이 내리는 거고, 저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의심받을 일도 없고 단순한 개편에 센터 그 표시를 그 오기한 거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예요. 근데 뭐 주의가 행정 제재라고요? 어느 행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의가 행정 처분이라고.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남 깔려면 공부 좀 하셔요. 저는 변호사 없어도 소송 준비 몇 건을 혼자서 뚝딱 합니다. 누가 경찰 단계에서 재벌이나 무슨 권력자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변호사는 나중에 검사로 이송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임하는 거고, 재판이나 검사 단계에서 하도 충분합니다.
아니 내가 소장 잘 작성할 수 있고 녹취록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자료 정리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조사받는데 그걸 못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 없이도 무슨 백상현 기자 무슨 뭐 회사 법무팀? 나는 법무팀 없어도 이겼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애기모찌 사건도 이길 거예요. 이미 오류 다 잡아가지고. 이게 능력이에요. 변호사 없어도 언론중재위원회나 경찰 단계는 내가 다 커버가 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왜?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어가고. 내가 소장 제출하고 내가 자료 첨부하고 내가 조사받으면 그냥 일사천리예요. 시간이 안 걸려요. 변호사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검사 단계에 가면 다 요약해가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그 내용만 요약만 보면 파악이 되니까. 근데 지금 단계는 변호사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뭘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애기모찌가 누구 팝콘TV에서 진오렌 버핏이라는 닉네임이 부추겨가지고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넣었는데 엉터리예요. 자, 눈팅만 하자니 눈치보이 주주님 썩 저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오알티님 오셨군요. 그래서 이 애기모찌가 신청을 했는데요. 5천만 원 손해배상 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는데 기본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물어봤더니 기사 삭제는 없답니다. 법에. 언론중재위원회 요청할 수 있는 거는 기사 정정, 반론 보도, 추후 보도, 그 다음에 손해배상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기사 삭제를 요청한 거예요. 그 애기모찌를 부추겨서 신청을 하자고 한 사람 자체도 언론중재위원회 언자도 모르는 사람이란 거죠.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다 체크해요. 하나하나 체크해요. 그래서 어제 날밤 새고 언론중재위원회 답변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증거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했고요. 만약에 그쪽에 딴 얘기하면 추가 자료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 처음에 다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대방한테 똑같이 전달이 되니까. 내가 있는 카드를 다 줄 필요는 없죠. 저번에 백상현 기자 언론중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걸로 막 억지하면 다른 자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백상현 그 프리랜서 기자의 3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 그것도 서울에, 경기중재부가 아니라요. 일간투데이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3건 기사 정정 그리고 손해배상 1억 원. 놀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손해배상 금액은 없었다. 네. 왜냐 3건이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건이니까 한 건 한 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3건을 함께 하니까 조사관분이 상담하시다가 놀라더라고요. 아, 이걸 다 진짜 하시려고? 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형사는 형사대로 가고, 언론중재위원회 해보고, 마땅치 않으면 바로 민사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인지대가 없어요.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받은 만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억으로 끌렸다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면 돼요. 자, 아들 반달곰 차단해 주세요. 네, 벌레 제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